이제 날씨가 좀 추워져가지고. 뭘 추워져요, 날씨가. 날씨가 따뜻해졌구나. 아, 그래요? 따뜻해졌네. 이제 추워질 일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아, 그래요? 네, 한 번 정도 더 추워지지 않을. 그럼 알고 근데 사실 겨울 치고는 정말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따뜻하죠. 요새 뭐 그 영하 10도로 떨어지게 딱 2번밖에 없었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 근데 이 골드이스트에서 제공해 주셨는데 네. 이 옷은 정말 따뜻하더라고요. 진짜 따뜻해요. 와. 이게 되게 촉감이 좋아. 그래서 계속 입고 있으면 약간 그 뭐라 이렇게 야들야들해야 되나? 카페트 느낌. 그런 느낌도 너무 좋아요. 네네네. 네. 근데 이게 지퍼였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이 대표 지퍼를 하나 만들어서 좀 보내주라. 사실 그 머리가 큰 사람들은 이게 후드티 같은 거 위로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힘들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지금 힘든 상황입니다. 그지? 예, 저도 힘들고. 그래서 이제 지퍼로 예. 이 사이즈는 딱 좋은데 그 후드 집업이라고 하나요? 네. 그거 하나 좀 만들어서 제가 검은색도 좋아하고 하얀색도 좋아하거든요. 네, 이거. 좀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골드이스트랑 그리고 저희 주간 야구로 때 항상 말씀드리는 비볼드 비쿨. 아, 진짜 좋은 옷입니다. 옷은 일단 편해야 돼. 아,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예. 머리 큰 사람도 생각해 주세요. 자, 이번 주도 댓글 하나 달려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올라온 글들, 질문 말고 몇 가지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JMK님께서 다른 야구 유튜브보다 정확하고 팩트 기반 설명 좋았습니다. 다만 주 4회 무리이신가요? 네, 무리입니다. 무리입니다. 네. 무리. 김성근님이 보내주셨는데 김성근이요? 네, 김성근님인데 야, 구독자 정말 안 느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늘었으면 좋겠는데요. 진짜 괜찮습니다. 늘면 좋죠. 늘면 아무래도 이제 뷰도 잘 나오고 하니까. 근데 저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일단 그건. 꾸준히 봐주세요. 네. 이거 뭔가 아무튼 꾸준히 봐주세요. 꾸준히 봐주시면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저기 뭐야 한 2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자, 이어서 SAS님께서 연차 많이 채우면 외국인 커터에서 빼주는 거 좋아 보이는 것 같아요. 일본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7년인가 8년인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둘 중 하나예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지난주에 이 뷰캐너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거든요. 외국인 선수 때문에. 이제 모라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오죽하면 팬들 사이에 너무 잘하면 상위 리그로 가니 적당히 잘하는 게 최고다란 말이 나올까요? 물론 이 미국이나 일본 리그와 돈 싸움이 안 되는 건 알지만 아예 시작도 못하게 하는 현 제도는 바꿔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이제 좀 댓글들이 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네, 이런 것들 좀 소개해드리면서 왜냐면 저희 이 댓글의 그 영상 밑에 댓글 창이 이렇게 토론의 장이 되니까 참 좋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어떤 질문들이 올라왔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여기 증문즉답을 해주셨어요. 증문즉답. 요즘 야구 팬들 사이에 강정호 훈련이 이슈인데 손아섭 설레가 화제가 되고 김재환, 한동희, 정훈 등 이미 떠났고요. 타격의 신 장성호 의원이 보시기에 강정호 영상을 통해 그 레슨의 장점이나 포인트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강정호 선수의 그 레슨 뭐 이렇게 네. 영상이 올라온 거 있는데 제가 보진 않았습니다. 제가 네네. 정확히 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손아섭 선수가 이제 한 인터뷰를 봤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제 방향성을 굉장히 잘 짚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확신을 준대요. 강정호 선수가 이제 가르치는 모습 보면 그 강정호 레슨이 지금 뭔가 이제 야구 팬들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결국에는 가장 먼저 손아섭 선수가 이제 작년 시즌에 가서 타격왕 최다 안타와 그리고 2관왕을 차지했잖아요. 만약에 손아섭 선수가 성공을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2022 시즌과 비슷한 성적을 작년 시즌 냈다고 한다면 그렇게 큰 이슈가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손아섭이 완전히 환골탈태한 모습으로 타격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있구나. 이런 어떤 그 생각들이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이제 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김재환 선수도 가고 박세혁 선수, 뭐 한동희 선수, 뭐 여러 선수들이 지금 가고 있잖아요. 근데 진짜 인터뷰한 내용을 지금 들어보면 김재환 선수도 뭐라고 했냐면 선수들이 믿음이 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손아섭 선수는 방향성을 잘 제시를 해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한동희 선수도 지금 갔잖아요. 네. 만약에 진짜 한동희 선수가 올 시즌에 터지면 와. 이거는 진짜 강정호 레슨을 받으려고 아마 러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한동희 선수가 잘하다가 작년에 완전히 죽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멘탈까지 절치부심해서 지금 이도 선수와 같이 뭐 넘어가서 지금 강정호 선수에게 지금 뭐 배운다고 하는데, 진짜로 한동희 선수까지 만약에 터지고 김재환 선수까지 만약에 잘했던 정도의 모습을 한 80% 정도만 보여준다고 한다면 강정호 선수를 아마 만나러 여러 선수들이 갈 가능성이 줄 설 수 있다고 있다. 예, 저는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스몰랜드님께서 각 팀에는 타격 코치가 있잖아요. 시즌 내내 역할을 할 거고 당연히 케바케겠지만 강정호 아카데미 갔다 온 선수가 그전과 확 달라진다면 팀 타격 코치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는 먼저
내가 많이 부족하구나. 아. 내가 만약 코치면 저 선수의 왜 장점을 뭐 강정호보다 못 봤을까라는 자책을 할 것 같아요. 저는. 만약 장스나였다면, 네, 네. 장스나가 그렇게 해서 달라진 선수의 팀 타격 코치라면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저는 선수가 기량 향상을 어느 방면, 그러니까 어느 루트를 통해서 기량 향상을 갖고 온다는 거는 이거는 바람직한 일입니다. 네. 만약에 제가 가르쳐서 기량 상승 이러면 더없이 좋겠죠. 네. 그런데 이 아니어도. 선수가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해서 타격 폼의 변화, 성적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박수 쳐줘야죠. 그리고 뭐가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직접 물어볼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저도 또다시 배울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그럴 것 같아요. 네. 솔직한 대표. 네. 해외 스카우트들, 미국 스카우트들만 오나요? 일본 스카우트들은 한국 구장에 안 오나요? 또 특히나 이제 외국인 선수, 또 일본 간 선수들 많이 있잖아요. 외국인 선수 중에 타자, 투수 뭐 그런 선수들은 보러 오겠네요,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일본 스카우트들이 한국 찾는 이유는 자국 내에서 외국인 선수 제도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찾을 수도 있고 KBO 리그에서 활약한 선수들을 데려갈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찾을 가능성이 높죠. 예. 그러니까 로하스라든가 알칸타라라든가 다 갔잖아요. 네, 이런 선수들 다 지금 스카우트 파견해가지고 보고 다 데리고 간 거거든요. 예. 옵니다. 네. 강세병님께서 안녕하세요. 인생의 대부분을 프로야구에서 종사하신 장스나님 의견을 듣고 싶어서 질문 남깁니다. 네. 첫 번째, MPB 일본 프로야구는 선발 투수 로테이션을 6명으로 6선발 로테이션을 운영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KBO에서 6선발 로테이션을 하기 힘들까요? 6선발 로테이션 6명 꾸리기도 사실 어려운 상황이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래 화요일 날 등판하면 이제 일요일 날 쉬잖아요. 네. 5선발 최제로. 로테이션에서는. 근데 이게 왜 6선발? 그러니까 6선발 만약에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선발진이 워낙 두텁다 보니까 뭐 1선발과 6선발의 차이점이 분명히 있겠죠. 네. 그런데 그러니까 6선발 경기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선발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5명을 하게 되면. 5명이니까. 그럼 어떻게 더 이길 가능성이 높겠어요? 1선발이 또 나가는 게 이기죠. 이겠죠. 이길 수 있는 근데 이제 확률이 화요일 등판, 일요일 등판이 거의 한 달에 한 번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큰 무리가 되진 않아요. 네.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인 선발 로테이션을 하는 거는 6게임 하면서, 그러니까 선발이 일본은 뭐 130개 던지는 경우도 있고 140개 던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더 쉴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본은 완벽한 선발 야구가 가능한 리그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제 선수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숫자적으로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네. 예. 그 장점이 있다는 거고. 네. 두 번째 질문이 유럽 축구 리그가 세계 최고가 될 수 있었던 데는 선수 영입에 제한을 두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KBO가 MPB나 MLB에 비해 외국인 선수 영입에 제한이 많을 텐데 아예 신인 드래프트 때 외국인 선수들도 드래프트에 참가 신청할 수 있게 하는 건 어떨까요? 외국인 선수라면 일본이나 미국 쪽 신인 드래프트 참가하는 게 더 낫겠죠. 네.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제 계약이라는 게 있어서 네. 그 각 팀마다 이제 국제 계약한 스포너스 풀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넘어서면 안 돼요. 네네네. 그래서 그게 부족한 팀들은 선수를 보내면서 국제 계약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이제 운영이 됩니다. 네. 그것도 얼마 전에 생겼어요. 그것도 이제 아마 점차적으로 뭐 오른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네. 일단 저희 질문 살펴봤고요. 자, 본격적으로 MLB 파크 들어가 보겠습니다. 정우영, 나도 메이저 갈 거다. 정우영 선수는 이 얘기는 계속 했는데. LG 트윈스의 정우영 선수. 메이저리그 간다는 얘기. 정우영 선수는 가능성 있죠. 투구폼 자체가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좀 보기 힘든 유형이다 보니까 좀 또 가능성이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제구가 좀 많이 흔들렸고 작년 성적이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정우영 선수도 아마 메이저리그 진출할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로봇 심판 상황 보니까 야구인들은 로봇 심판 반대하는 분들이 꽤 많네요. 지금까지 로봇 심판에 반대하는 사람들로 알려진 야구분들은 어때요? 그렇지도 않아요. 찬성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왜냐면 야구를 잘했던 굉장히 이름이 있는 선수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뭔가 굉장히 파급력, 파장력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이 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또 반대편에 갖고 있는 또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어차피 도입을 할 거면 네. 어차피 완벽한 건 없어요. 왜냐하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해보고. 완벽한 건 없어요. 해보고 네. 그러니까 결국 도입을 했잖아요. 네. 거기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걸 굉장히 계속 보완해서 결국에는 완벽한 걸 만드는 게 중요하죠. 예. 언젠간 도입이 되는데 이걸 계속 뭐 반대한다고 해서 도입이 안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계속 퓨처스에 시행을 한 거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해봐야지 문제점이 나오고 긍정적인 부분이 나오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단순하게
뭐 스트라이크 볼을 이제 뭐 기계가 보는 거에 대한 거부감, 그런 거부감 들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그냥 대세예요, 대세.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주심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좀 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약간 비디오 판독이랑 비슷한 거네. 네. 대세 이제 네, 따라갈 그럼요. 수밖에 없는. 네. 아 시대적으로. 네. 그러니까 주심들은 오히려 더 좋아할 거예요. 네. 왜냐면 그러니까 스트레스 덜 받겠네.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건 존재하지만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제 기계가 하면 뭐 핑계거리가 아니라 네. 이거 정확한 거잖아요. 도입을 해서 하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양 팀 다 똑같은 주어진 상황에서 네. 똑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사실 뭐 각 팀에서 어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면은 진짜 이 심판 판정 이 공 하나 때문에 정말 막 승패에 막 좌지우지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았으니까 네, 이걸 맞아요. 더 공평하게 만들려고 하는 제도니까 네. 한번 시행해 보는 게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어차피 하기로 했으니까 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더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시행착오가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또 많이 하고 네. 또다시 좋은 방향으로. 그러니까 뭐 제도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좀 보완을 해서 계속 뭐 업데이트를 한다든가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좋게 정착을 할 거예요, 저는. 예. 그렇게 보시는군요. 2025년 FA 자격 취득 예상 선수들인데 LG 일단 최원태 그리고 KT 고영표 KT가 알짜네. 심우준 엄상백 와 그리고 SSG가 노경은 최정 김성현 서진용이고요. NC가 임정호 신창민 서진영도 대박이고. 김성우. 허경민은 내가 봐서 서경민 선수는 아마 플러스 3년 아마 할 거예요. 이거 선수 옵션이거든요. 네. 선수가 이제 시대가면 되는 거거든요. 두산에 예, 그래서 롯데 같은 경우는 구승민, 김원중이라고 해가지고 예. 박찬혁 단장 얘기했잖아요. 이 두 선수에 집중하겠다. 그래서 전주는 이외에 다른 FA를 생각하지 않았다. 왜냐면 셀러리캡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구승민 김원준 그러니까 이 셀러리캡 때문에 그거까지 생각을 해야 돼요. 유지혁 선수도 괜찮을 것 삼성 오재일 유지혁이고 하나가 김강민 하주석 네. 키움이 이제 최주환 선수네요. 이제 취득 예상 임기영 선수도 FA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예. 장현식이랑 임기영 선수가 기아의 FA. 그렇죠. 예. 네. 있네. 여기 있구나. 야 이렇게 보면은 내년에 투수가 좋은 애들이 좋은 선수 많아. 투수 쪽에 예. 고영표, 엄상백은 96년. 와. 이게 내가 봤을 때 대박인데. 근데 KT에서 고영표 뭐 심우준 엄상백 선수는 무조건 잡으려고 할 것 같은데. 아니, 다른데 배띠 가면 가는 거죠. 뭐. 고영표 같은 경우는 진짜 와. 이게 다음 시즌 끝나고 진짜 고영표 선수는 어디 갈지 참. 예. 유망주는 기회를 줘야 성장하는 것. LG에서 쓰셨네. LG 팬분들이 항상 말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는 진짜 가능성 있는 선수도 있잖아요. 네. 그 마이너리그에서 차곡차곡 실력을 이렇게 다단계로 이제 밟은 선수들.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기용을 해야겠다 싶으면 그 자리를 비웁니다. 다른 선수 영입을 안 해요. 있던 선수들을 트레이드 시키든가. 기회를 주기 위해서. 네. 그리고 쓰는 거예요. 네. 그렇게 쓴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지금의 슈퍼스타들도 다 그런 길들을 밟고 성장을 한 선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네. 아. 근데 워낙 이제 팜 시스템이 좋은 선수들이 많이 배치가 돼 있다 보니까 미국은 이렇게 이제 가능하죠. 그리고 그 새로운 선수가 사실 그 새로운 자리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8자리가 있잖아요. 네. 베테랑들이라든가 뭐 좋은 선수 이렇게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새롭게 들어온 라인업에 들어온 선수들이 그렇게 화력도가 조금 떨어지더라도 그 공백이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제 KBO 리그는 이제 그런 구조를 가져가기는 조금 어렵죠. 어렵죠. 사실 어렵죠. 네. 여기까지 보고요. 예. 지난주 말씀드렸던 장선의 심층 분석 새롭게. 이거 매주 할 거예요? 매주 해야죠 이제. 이거 매주 하면 힘들어요. 이거 직문집답도 있는데 이걸 무슨 매주 한다고? 자 일단 직무직답이 없는 이번 주는 네. 장순아의 심슨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요. 우리 구라쟁이 분이 올려주셨는데 스팅티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요거 좀 심층 분석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이슈가 돼가지고 요즘 중계 유료화 이슈가 핫한데 각각의 이해관계도 있고 장단점도 있고 딱 정답이랄 게 없는 얘기 같아서 야구 팬들 사이에서 갑을 논박이 많은 것 같아요. 두 분은 KBO 중계 유료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리고 주변에 야구 관련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주변의 야구 관련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물어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런데 못 볼 결정은 안 났잖아요. 그렇죠. 왜냐면 결정이 안 났잖아요. 지금 아직. 이제 그 티빙 쪽에서 네. 네이버로 다시 또 팔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결정은 아직 근데 확정이 제가 안 봤을 때 안 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고 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티빙을 가입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무료로 봤던 야구 팬들에게는 뭐 실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흐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당연히 공짜로 보는 거를 좋아하지만 이게 그 티빙 자체도
연간 400억을 투자를 한 거잖아요. 1200억을 1200억을 이제 투자를 한 3년간. 거잖아요. 네. 네이버보다 뭐 100억을 더 썼다고 하니까 네. 지금 OTT를 하는 그 회사들이 네. 이 스포츠를 전략적으로 이용을 한다? 맞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들이 듭니다. 지금 쿠팡도 그렇고. 네, 쿠팡도 이미 그 재미를 받고 네. 많은 그 회원들을 유입시켰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하죠. 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티빙이 가져갈 때부터 예측 가능한 네. 사실 흐름이거든요. 통합 얘기가 있거든요. 지금 이제 웨이브랑 이제 같이 뭐 합친다는 얘기가 있고 M&A 합병한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곧 전에 티빙에 좀 이렇게 많이 이제 유료 회원을 가입시켜가지고 이거 좀 불리려고 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봤을 때 쿠팡처럼 가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네. 왜냐하면 티빙은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다시 보기잖아요. 네. 티빙에서 뭐 오리지널로 만드는 것도 있지만, 근데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와우 회원과 같이 쓸 수 있으니까. 네네. 티빙의 장점은 티빙이 그 안에 그 다른 콘텐츠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자체 제작 콘텐츠들이. 네. 그런 장점이. 넷플릭스보다 많아요? 넷플릭스보다는 많. 누구에 대한 심층 분석이니? 나한테 물어본 거니? 장르한테. 심층 분석으로 하지 말고 심층 토론으로 하죠. 그냥. 심지어 토론은 좋네요.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이제 질문은 이겁니다. 지금 이게 OTT 시장이 이렇게 스포츠에 지금 뛰어들고 있잖아요, 장순아. 네. 이거 지금 기존의 이 스포츠를 또 보시는 팬분들은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이거 돈 내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흐름인 것 같아요, 흐름. 시대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시대를 거스를 수 없는 저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진짜 좋아하시는 분들은 볼 건데 네. 그동안에 이제 무료로 보신 분들은 아깝죠. 네. 근데 야구 팬들이 좀 떨어져 나가기는 할 것 같긴 해요. 무료로 하면. 근데 또 야구를 보면서 또 그 티빙에 있는 또 다른 콘텐츠들도 같이 이제 네. 시청을 할 수 있다 보니까 그런 장점은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쪽에도 넘어올 수 있는 저는 팬들이 있다고 봐요. 장순아 티빙 네. 아이디 아니, 저는 없습니다. 없으십니까? 네, 없어요. 그러면 가입하실 예정이세요? 그러니까 의외로 볼 게 많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가입을 지금 할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아직 뭐 지금 개막이 안 된 상황이라 조금 고민해보고 가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정말 멀리 봤을 때 이 스포츠 중계 방송을 모두 다 전체도 유료화하고 또 OTT가 아예 잠식할 수도 있을까요? 만약에 그렇게 바뀌게 된다고 한다면 그렇게 되겠죠. 근데 지금 그런 징조들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축구도 그렇고. 뭐. 축구도 그렇고 지금 해외 그것도 쿠팡이 다 사가고 있고. 근데 쿠팡이 성공을 거두다 보니까 티빙도 이렇게 야구에 뛰어든 거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야구가 티빙에 성공했다 보세요. 그러면 다른 것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OTT들? 근데 OTT 빼놓고 우리의 삶을 지금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까? 누가 요즘 뭐 TV 드라마 뭐 얼마 봐요? 다 OTT로 보지.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으로 지금 변화가 됐기 때문에 야구도 그렇게 이제 유료화가 아마 자연스럽게 전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네. 이걸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구를 좋아하시면 그냥 예전에는 공짜로 봤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돈을 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라고 그냥 생각을 하셔야지 팀이 이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네, 그냥 자연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네. 네. 근데 결국에는 결정은 네. 그 본인들이 하시는 겁니다. 네. 네. 뭐 KBSN이라든가 뭐 정규 채널에서 보면 되고요. 네. 라이브로 보시면 되고요. 네네네. 본인들의 선택이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송국도 굉장히 이런 그 새로운 미디어로 인해서 굉장히 좀 힘들다는 힘들죠. 거. 네, 시청률도 많이 빠지고 광고도 많이 안 붙고 하다 보니까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제가 뭐 계속 얘기하는데 흐름이라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KBSN에서 이제 몇 년 정도 활약하다가 OTT로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라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혹시 그 티빙 가실 때 아니요, 전 선택의 폭이 많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렇게 된다면 그러니까 3년 동안 이제 티빙인데 네네네 알겠습니다. 네. 만약에 가시게 된다면 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야구를 하는데 댓글 댓글을 고생하셨습니다. 좋다.